저는 면접을 되게 많이 한 50번 정도 본 것 같은데 면접만 50번을 봤다고요? 아이들 안녕, 안녕해줘야 돼. 안녕. 네, 오늘도 아이디어에서 여러분들 고민 상담 같이 해볼 건데요.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게스트로 우리 오스카님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있는 듀크 대학교랑 중국에 있는 듀크 군산대학교에서 복수학위로 경제학 전공하고 있는 오스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와는 학회에서 알았던 우리 친구 오스카님 데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보내주시는 메일이나 이런 댓글들에 있는 고민 중에서 몇 가지 좀 공통되는 것들 추려서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여러분들의 고민은 바로 나는 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위축될까? 라는 고민입니다. 사실 듣자마자 저는 너무 많이 공감이 갔는데 우리 오스카님도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으신가요? 네, 저는 대학교 처음 들어가자마자 첫날 느꼈던 감정이 모든 사람이 저보다 낫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 가자마자. 근데 보통 대학교에 가면 수험생활 끝나고 딱 하니까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설렘도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느꼈어요? 일단 이제 가면은 어디서 왔는지 소개를 하게 되는데 뭐 한국 친구들은 내가 어느 고등학교로 나왔다. 그리고 뭐 미국에 있는 친구들도 어느 도시에서 왔고 고등학교 어디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들어보면은 정말 막 알법한 고등학교들, 흔히 말하는 명문 고등학교로 나온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서 저는 이제 되게 조그마한 학교에서 갔던 입장으로서 이 친구들 다 좀 대단한 친구들이구나라고 좀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저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 이제 대학교 입학하면 너 어디 고등학교 나왔어 하고 뭐 사실 문과다 하면 외고 아닌 학교 이렇게 좀 구분을 한다거나 일반고가 아닌 학교들이 요새 많으니까 국제학교라든지 이상하게 그런 얘기를 1학년 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딱 1학년 때도 그거 느끼고 그 이후로도 그런 걸 좀 계속 느끼셨나요? 이후에는 이제 졸업을 할 때쯤인 것 같은데 저는 휴학을 해서 한 학기 늦게 졸업을 하는 입장이고 이제 이번에 졸업식을 하러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 왔는데 졸업하고 친구들이 어딜 가는지 보면은 전부 다 막 아이비리그 석사나 박사 가고 로스쿨 가고 유럽에 있는 옥스브리지 석박사 가거나 아니면 중국에 있는 엄청 명예로운 뭐 석사 프로그램 가는 걸 보면서 4년 동안 저도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들도 같이 발전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와, 어떡해. 근데 사실 또 우리 컨설팅 준비하거나 할 때도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입학부터 졸업까지 어디서 인턴을 하네. 학점이 몇 점이네. 얘는 뭐 인턴을 했는데 거기서 뭐 오퍼를 받았네 마네.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좀 조바심도 나고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 아웃풋이 어떤지에 따라서 느끼게 되는 것 같고 고민을 해봤는데 비교를 하게 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장점이나 그 사람이 제일 잘한 것을 저의 제일 못한 부분이랑 비교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비교하는 대상의 레벨이 맞지도 않고 간극이 좀 커서 거기서 더 크게 좀 격차를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전 타인의 고점이라는 게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우리가 진짜 좋은 얘기만 남들한테 많이 하잖아요. 나 어디 붙었어, 나 거기서 합격했어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얘기를 잘 안 하니까 대학교 때 저는 특히 좀 학점도 낮고 내가 학교 생활에서 뭔가 놓치는 게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학회도 떨어지고 근데 그럴 때마다 막 여름방학 이럴 때가 오면 방학에 애들은 또 뭘 하지? 나는 딱히 뭐 계획도 없는데 이렇게 있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 좌절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특히 대학생부터 취준생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좀 자연스러운 심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 진짜 친한 친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오스카님은 어떻게 말해주고 싶으신지 어떤 걸 통해 극복해 보셨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열등감을 가지거나 그런 게 들 때 가장 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타인의 노력의 결과물을 깎아내리면 안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본인이 남들이랑 다르다고 아니면 저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도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깎아내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뭔가 어떤 걸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그게 다 운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면접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제일 잘했으니까 붙었을 거고 이 사람이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못 핀 거기 때문에
그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를 좀 더 고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그렇게 깎아내리지 않는 거 말고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진짜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를 좀 더 알고 싶다거나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생각할 때 어떤 행동들을 좀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되게 당당하게 직접 가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뭔가 해낸 사람들은 물어봤을 때 본인이 어떻게 해냈는지에 관한 경험을 잘 얘기해주는 경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가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보기에 나는 어떤지를 좀 많이 여쭤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뤄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시간을 보내왔는지를 좀 옆에서 열심히 흡수하면서 그거를 바탕으로 조금 개선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막 무작정 부러워하고 막 좌절감 느끼기보다 약간 타산지 삼아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신 거구나. 근데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되게 험벌하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담일 수 있는데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 MBTI가 ISTJ여서 ISTJ? 네, 그래서 뭔가 막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위로를 받거나 여기서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좀 더 현실적으로 왜 안 됐는지, 노력이 뭐가 부족했는지에서 조금 더 힘을 얻고 방향을 잡는 스타일이어서 그 방법이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희 구독자님 분들 중에서도 티가 꽤 많으시거든요. 우리가 로지컬 싱킹, 로지컬 싱킹 해야 되는 채널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 힘들어 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어떤 걸 하면 돼?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직접 가서 어떻게 했는지 알려달라고 하고 그 사람이 보기에 내가 어떤지 그냥 객관적 평가를 요청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성장을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되게 효율적이고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기환님께서 스스로 돌아보셨을 때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뭔가 자랑할 만한 게 있으셨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이제 BCG 인턴을 붙었던 게 사실 거기까지 그 인턴에 가기까지 좀 면접을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뭐 타이밍이 안 맞아서 불발이 됐기도 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겪고 나서 붙은 거라서 조금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BCG 되기 전에 다른 데서도 인턴을 한 2번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막 될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 떨어질 때마다 뭔가 복귀를 한다거나 뭐 성장을 하려는 노력을 하셨었나요? 네, 저는 면접을 되게 많이 한 50번 정도 본 것 같은데 면접만 50번을 봤다고요? 네, 뭐 컨설팅 빼고 다른 스타트업이나 그런 데 많이 봤었어서 면접을 볼 때마다 끝나면은 엑셀 열어서 복기록을 쓰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 같아요. 어디서 좀 태클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디가 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두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노력 없이 잘 되는 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10번 넘게 면접 보고 그렇게 계속 도전을 하셨다는 것 자체도 지금 너무 존경심이 들고 그 과정에서 사실 저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적으로 뭐가 됐다라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예를 들면 난 해외 MBA 탑스쿨 갈 거야 라는 목표든 나는 창업을 해서 이런 투자를 받을 거야 라는 목표든 60번, 80번, 100번 그냥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렇게 충분히 되실 것 같아서 너무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방금 말씀을 듣고 많이 위안을 얻었을 것 같은데 좀 자존감 낮아질 때 기아님이 좀 봤던 책이라든지 좋아했던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웹툰을 보는 거 되게 좋아해서 진눈깨비 소년이라는 웹툰이 있는데 그 웹툰 안에 이제 대사들이 뭔가 노력에 관한 대사나 성장을 하는 대사들이 문학적으로 예쁘게 표현이 된 웹툰이어서 그런 것들을 보고 뭔가 예쁜 대사가 나오면 캡처해두고 하면서 그 힘들 때마다 좀 꺼내봤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 나는 옛날 사람이니까 자꾸 책 보라고 하잖아. 요새 애들은 웹툰 보고 웹드라마 보면서 힐링도 많이 얻는다고. 그 혹시 진눈깨비 소년에서 좀 좋아하셨던 기억 남는 대사가 있으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성실함, 이 오래된 무기는 절대 녹이 쓰는 법이 없다 라는 대사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어떤 주인공이 처음에 미워했던 사람이
올라오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이런 노력을 해서 이 자리에 섰구나라고 인정을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봤어도 나 벌써 그 웹툰 사랑해. 아, 진짜. 일단 성실함. 이 무기는 녹쓰는 법이 없다. 와, 진짜 모든 오늘 내용을 진짜 요약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사실 타인과 비교를 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내가 혼자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뭐가 좀 기대치 않은 결과가 나오면 하기 싫어지고 오늘은 그냥 때려칠까 이런 생각 드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거를 이겨내고 계속 하려면 습관 자체가 좀 성실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저도 이 고민이 개인적으로 많이 공감이 됐어요. 저는 맨 처음에 전략점 가기 전에 이제 다른 컨설팅 펌에 처음에 있고 할 때 규모가 굉장히 큰 회사고 동기들이랑 비교를 많이 했거든요. 입사 후긴 하지만. 그러면서 뭐 유학 갔다 온 애들은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할까? 나는 그냥 한국에서만 있었을 뿐인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여기 왔는데 다른 걸 내가 더 잘할 수도 있는데 막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신입인데 막 너무 잘해. 그러면은 뭐 학회를 했다고 하거나 이런 얘기 들으면 바로 또 진짜 막 이렇게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일기를 쓰면서 좀 극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 쓰는 게 도움이 된 이유는 관점이나 포커스가 아무래도 자꾸 타인한테 가면 무조건 비교라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관점을 나 자신으로 돌리려고 계속 오늘 나의 느낌, 내가 지금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하면서 내가 나한테 말을 많이 걸어준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일기를 많이 쓰는데 혹시 이런 습관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도 제가 진짜 추천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거 퍼스널 저널링이라는 책인데 저는 일기를 되게 단편적으로 썼어요. 그냥 오늘 느낀 점 쓰거나 기분 쓰거나. 근데 여기에 일기를 쓰는 19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내가 관계 지은 사람들과의 관계 일기만 쓴다거나, 오늘 내가 어떤 신체적인 운동을 했는지 몸일기만 쓰면서 다이어트 식단 같은 걸 쓴다거나, 감사 일기를 쓴다거나, 대본처럼 일기를 쓴다거나, 편지처럼 쓰는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기 자체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걸 참고해서 좀 쉽게 생각하고 접근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포커스를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둬야만 성장이라는 걸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오스카님이 좀 조곤조곤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이제 대화만 해도 힐링이 되는데 보시는 아이님들께 좀 전해지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옆에 있다고 하면 같이 막 밥 먹으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The Pursuit of Happiness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그 주연 배우가 아들한테 해주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Don't ever let somebody tell you you can't do something. Not even me. 다른 사람들이 너가 안 될 거다 라고 하는 말 자체를 듣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대로 해낼 수 있을 거라 믿고 하다 보면은 아마 못 이룰 수 있는 건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기환님과 함께 풀어본 고민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고요. 기환님 한 번만 더 또 나와주세요. 다음번에도. 네. 다음번에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안녕.